많은 분들이 밤중에 자다가 깨는 현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깨는 시간대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는 밤 시간 동안에도 나름의 생체 리듬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해독 작업에 집중하고, 폐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정화 과정을 거치며, 대장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다음날 배출을 준비하죠. 이런 장기별 활동이 평소보다 힘들어지거나 부담스러워지면 뇌가 각성 신호를 보내서 잠을 깨우게 됩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깨신다면 해당 시간대를 담당하는 장기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해요. 이건 질병이라는 뜻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연구 초기에는 이런 연관성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많은 사례를 관찰하면서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간단한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특정 시간대 각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주로 어느 시간에 깨시는지에 따라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한 실용적인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밤에 주로 몇 시쯤에 깨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수면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밤중에 깨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신 큰언니의 동창이신 67세 박순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순희님은 처음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요. 처음엔 그냥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겠거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똑같은 시간에 깨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깨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씁쓸한 느낌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니 운동을 더 하라느니 여러 조언을 해주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와 상담을 하면서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박순희님은 저녁 8시 이후에도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달콤한 과자나 과일을 즐겨 드셨어요. 새벽 2시는 간이 가장 열심히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인데 저녁 늦게 당분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박순희님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과 차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대신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씩 해보시라고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에 깨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깨고 2달 후에는 거의 밤새 푹 주무시게 됐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박순희님이 바꾼 건 정말 작은 습관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하게 신호를 보낸다는 걸요. 문제는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생활 리듬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하루 단 10분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대별 장기 신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깨는 시간과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밤에 깨는 시간대별 장기 신호 완벽 분석. 우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자주 깨시는 분들부터 살펴볼게요.
이 시간대는 간이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생체리듬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시간대의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이 평소에 300가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72세 김태준님의 경우를 보면 정말 전형적인 간 신호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경에 눈이 떠지면서 입안이 텁텁하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무직무직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김태준님은 평소 저녁 식사를 늦게 하시는 편이었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거든요. 간이 해독 작업을 할 때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저녁 늦게 음식을 드시면 소화에도 에너지를 써야 하고 해독에도 에너지를 써야 해서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각성 신호를 보내서 잠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김태준님께는 저녁 식사를 6시 이전에 마치시고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한 식단으로 바꿔보시라고 제안드렸어요. 또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라고도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간은 워낙 묵묵히 일하는 장기라서 회복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깨시면서 입맛이 쓰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으로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깨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폐와 호흡기가 정화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폐는 밤 동안 하루 종일 들이마신 공기 속의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다음 날을 위해 호흡 기능을 재정비합니다. 한국호흡기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기관지의 민감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 호흡기가 약하거나 공기 질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이 이 시간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64세 정미경님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인데 거의 매일 새벽 4시경에 코가 막히거나 목이 칼칠하면서 잠이 깨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더욱 심해졌다고요. 정미경님 경우에는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기청정기를 24시간 돌리시도록 하고 침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시라고 했어요. 또 잠들기 전에 목과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마사지하시고 코 세정을 하루 한 번씩 해보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베개와 이불도 항알레르기 제품으로 바꾸시라고 했고요.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습도가 너무 높아도 곰팡이나 진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낮아도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너무 강하게 틀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시면서 호흡이 답답하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깨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시간대는 대장이 하루 종일 처리한 노폐물을 다음날 아침 배출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한장연구학회 자료에 따르면 새벽 5시부터 장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기상 후 2시간 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오철미님은 매일 새벽 5시 30분쯤에 배가 꾸르륵거리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때문에 잠이 깬다고 하셨어요. 평소 변비가 있으시고 가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 증상도 있으셨거든요. 오철미님의 경우 저녁 식사 내용과 시간을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시고 특히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시라고 했어요. 대신 발효식품인 김치나 된장국을 꾸준히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늘리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또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연습을 하시라고도 했고요. 장 기능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감정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오철미님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시고 배 마사지를 자주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배꼽 중심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마사지하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배가 불편해서 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특정 시간이 아니라 밤새 여러 번 깨거나 한두 시간마다 깨는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체적인 수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의 주기가 불안정해지거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이상이 생긴 거죠. 국내 수면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71세 서용호님은 밤에 거의 1시간마다 깨셨어요. 잠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계속 얕은 잠만 자면서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깨신다고 하셨거든요. 서용호님의 경우 생활 리듬 전체를 재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시라고 했어요.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기상하시고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라고도 했습니다. 또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고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시라고 제안드렸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낮 시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었어요.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루 30분 이상 하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라고 했거든요.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에 충분한 빛을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돼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서용호 님이 이런 습관들을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니까 점점 깊게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여러분도 요즘 수면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각성 패턴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깨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깰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모든 자동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한국스트레스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높게 유지돼서 깊은 잠을 방해한다고 보고됐어요. 66세 안혜정님은 남편 간병을 하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밤마다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깨시면서 식은땀을 흘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발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운 느낌이 자주 든다고도 하셨고요. 안혜정님의 경우 스트레스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을 완화하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깊은 복식 호흡을 하루에 3번씩 10분간 연습하시라고 했어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에요. 또 등과 목 부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했어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온찜질을 해주시고 어깨와 목 스트레칭을 잠들기 전에 꼭 하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발 마사지나 족욕도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분명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스트레스 때문에 밤중에 자주 깨시거나 깰 때마다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이제 이런 장기별 신호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선 방법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각성을 줄이는 실전 생활 관리법 총정리.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시간대별 각성 문제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했습니다. 먼저 저녁시간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저녁 루틴이 새벽 각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저녁에 하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새벽 수면 패턴으로 이어져요. 식사 시간 조절이 가장 기본입니다. 간이 해독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소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해요. 그래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평소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 이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시라는 뜻이에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은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담백한 국물이나 삶은 채소, 흰살 생선 같은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많아서 저녁 늦게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갑자기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부터 줄여보시는 걸 추천해요. 평소 드시던 양의 70%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시는 거예요.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식욕도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나요? 다음으로는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해야 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내려놓으시는 걸 권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심심할 수 있는데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또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명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꼭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설정하세요. 화면 밝기도 최대한 어둡게 조절하시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침 햇볕 활용법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수면 개선을 위해서 밤 시간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낮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아침 햇볕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꼭 햇볕을 쬐어 보세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직접 밖으로 나가서 쬐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산책을 하시거나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정원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으시면 됩니다. 흐린 날이나 겨울철에도 최대한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하세요. 구름이 끼어 있어도 실내보다는 훨씬 밝거든요. 만약 정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광치료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침에 30분 정도 밝은 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아침 햇볕을 의식적으로 챙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등과 목 부위 긴장 완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등과 목에는 자율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부위가 긴장되면 수면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는 목과 어깨의 긴장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긴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폼롤러나 마사지볼이 있으시면 등 뒤에 대고 5분 정도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천천히 롤링하시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세요. 따뜻한 찜질팩을 목과 어깨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평소 등이나 목이 자주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체온 조절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면에 어려움이 생겨요. 특히 새벽에 체온 변화로 인해 잠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옷은 면이나 린넨 같은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선택하세요. 너무 두꺼운 잠옷이나 꽉 끼는 옷은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불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에 맞는 적당한 두께의 이불을 사용하시고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선택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잠을 깨울 수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지 마시고 겨울에는 난방을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발이 차가우시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거나 미리 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벽에 덥거나 춥다는 느낌 때문에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흡법 훈련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올바른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각 장기의 기능도 도와줍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수면 모드로 몸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걸 478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리듬으로 연습해 보세요. 호흡할 때는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의식적으로 느껴보시고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연습해도 수면 질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여러분도 호흡만 바뀌어도 몸이 편해지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수면 환경 최적화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꿔도 잠자는 공간 자체가 수면에 적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우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전자기기 불빛이나 가로등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아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음도 중요한 요소예요.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서 외부 소음을 차단해 보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잠들기 어려우시면 침대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졸릴 때만 다시 들어가세요. 이런 실천법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우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밤에 깨는 현상을 단순히 나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점이에요. 깨는 시간대 자체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깨신다면 간 기능을 점검해 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기름진 음식과 당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라면 폐와 호흡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침실 공기질 개선과 적정 습도 유지, 그리고 목과 가슴 부위 온찜질이 도움이 될 거예요. 새벽 5시에서 7시라면 장 건강을 살펴보시고요. 규칙적인 배변 습관과 발효식품 섭취, 배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고 밤새 여러 번 깨신다면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기상과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낮 시간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장기별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시간대 각성 패턴이 점점 더 고착화되면서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리듬이 무너집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져요. 폐 기능이 약해지면 감기나 기관지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되고요. 장 기능 저하는 소화불량과 변비, 면역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낮 시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특정 시간대에 깨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도 달라져요. 장기적으로는 각 장기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간 기능이 개선되면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폐 기능이 좋아지면 호흡이 편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장 건강이 회복되면 소화가 잘 되고 배변이 규칙적이 되면서 면역력까지 강화되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낮 시간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감정도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향상돼요. 혈압과 혈당 등 각종 수치들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상 후 30분 안에 10분만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어 보세요. 산책을 하셔도 좋고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체 시계가 리셋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밤 수면의 질이 개선될 겁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수십 년간 굳어진 패턴이라서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깊은 잠을 위한 완벽한 저녁 루틴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잠들기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또 시간대별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피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도 상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면 개선 경험담도 정말 듣고 싶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걸 시도해 보실 건지, 그리고 현재 몇 시쯤에 주로 깨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내용 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고민이 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